자, 분사 펌프에서 동력이 있어야 플런저와 플런저 배럴을 움직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크랭크 축에서 캠축이라고 하는 분사 펌프 내 캠축까지 동력이 전달되는데 그때에 동력을 전달시켜서 우리가 플런저를 공급하는 분사 펌프의 캠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크랭크 축에 의해서 구동되면서 연료 펌프, 공급 펌프와 플런저를 작동시키죠. 그래서 이 캠축 자체가 여기 쭉 있는데 이 캠축에 실린더가 4개면은 캠이 4개가 있고 그 사이에 연료 펌프를 구동시키는 연료 편신 캠이 있다는 겁니다. 캠축의 회전 속도는 4행정 사이클 기관일 경우에 크랭크 축의 회전 속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크랭크 축이 2바퀴 돌면 캠축은 1바퀴 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2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의 속도와 같죠. 1대1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플런저를 상하 왕복 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캠축이 있고 태핏이 있습니다. 태핏이 있고 이 사이에 플런저가 있고 여기 바깥에 플런저 배럴이 있죠. 그리고 여기 딜리버리 밸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크를 움직였을 때 이 플런저의 방향을 바꿔서 이 제어 홈하고 그 다음에 요 플런저의 흡입과 배출 구멍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 흡입 구멍을 막은 다음부터가 유효 행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연료량을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저속과 고속의 변화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축 플런저를 움직여줄 수 있는 동력 자산이 캠축이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태핏 간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핏 간극 여러분들 봤다시피 이 태핏하고 캠하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태핏 간극인데 크랭크 축에서 다루면서 태핏의 간극을 보면 캠에 의해서 플런저가 최고 위치까지 올려졌을 때 플런저 헤드와 플런저 배럴 윗면 간의 간극이다. 약간의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은 약 일반적으로 0.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간극을 또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연료 분사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때 태핏 간극으로서 조정을 한다. 표준 태핏은 태핏 간극 조정 스크류를 이용해서 태핏 간극을 조절합니다. 언제 조절한다고요? 연료의 분사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때 이때 간격을 조절한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플런저와 배럴입니다. 조금 더 이제 그래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는데 그림으로 보겠는데 이 안에 이 플런저가 있죠. 여기에 레크 피니어가 달려있고 제어 피니어 있고 연료가 요리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리 들어가서 요만큼인데 요만큼만 나가는 건데 요 가운데 구멍 뚫어져서 요 제어 홈이 있습니다. 요 제어 홈이 쭉 요 윗면이 플런저가 요 구멍을 막은 다음부터 요만큼이 압송하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 홈이 여기하고 만나죠. 만나면 압송됐다 압력이 딱 해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간 만큼만 요 플런저에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을 보낼 것이냐 이만큼을 보낼 것이냐 연료의 양은 요만큼과 이만큼의 차이예요. 그런 차이로서 움직입니다. 이 플런저 배럴과 플런저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복 운전을 하면서 연료를 고압으로 압축을 합니다. 상당히 셉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미세하게 이 전체가요. 플런저가 요 100모 두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내용인데 그 20이나 30kg/s 정도까지 압력을 만들려면 얼마나 정밀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정비 공장에서 이 분사 펌프를 만지는 사람은 엔지니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분사 펌프실이라고 따로 있었고 요즘도 마찬가지 분사 펌프라든가 고압 커먼 레일 만지는 그 정비하는 업체가 전문 정비 업체가 따로 있듯이 예전에 1급 정비 공장에서는 이와 같이 다 그 공장 내에서 다 해결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 분사 펌프만 불안자라고 했는데 불안자만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본인밖에 못 들어가. 왜? 수분, 먼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플런저의 예행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행정은 플런저가 캠에 의해서 하사점으로부터 상승해서 플런저 윗면이 맨 윗면이 플런저 배럴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 공급 구멍을 막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 그 제어홈 있죠. 이렇게 꺾어진 있는 구멍 거기를 막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로 연료의 압송 개시 전의 준비 기간이다. 그 다음 유효 행정은 플런저 윗면이 캠에 작동해서 연료 공급봉을 막은 다음부터 바이패스 홈 꺾어지는 거죠. 바이패스죠. 바이패스 홈이 연료의 공급 공구가 일치될 때 그때 압력이 해체가 됩니다. 그때 플런저가 이동한 거리로 연료의 분사량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요만큼 보낼 것이냐 요만큼 보낼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유효 행정은 제어 렉에 의해서 플런저가 회전하는 각도에 의해서 유효 행정이 반영되며 레크가 움직이면 플런저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효 행정이 크면 연료 성취량이 많아지고
유효 행정이 작아지면 연료 성축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커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저속과 고속의 변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플런저 스프링의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플런저가 올라갈 때는 캠에서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어떻게 스프링에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런저를 리턴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런저 스프링의 기능이다. 스프링 장력이 너무 약하면 캠 작용이 완료된 다음에 플런저와 리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빨리 닫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플런저의 리드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플런저에서 이 제어 홈, 이 리드인데 이 리드가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추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리드, 영리드, 양리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분사 시작은 일정하고 분사 종료가 변화되는 리드가 바로 정리드입니다. 영리드는 분사 시작할 때가 약간 변화되고 그 다음에 종료될 때가 일정한 리드. 이건 분사량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사량. 그 다음에 양리드는 분사 시작과 분사 종료가 모두 변화되는 리드를 우리는 양리드라고 합니다. 플런저 리드, 정리드, 영리드, 양리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언제 변하고 언제 안 변하고 일정하고,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량을 제어하는 거는 아까 그랬죠. 플런저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얼마큼 돌려주느냐. 그걸 돌려주는 게 바로 뭐예요? 가장 첫 번째가 레크죠, 레크.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을 때 레크를 땡기고 밀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제어 레크가 있고 그 레크에 물려있는 게 뭐야? 피니언. 플런저를 돌려줄 수 있는 피니언. 그래서 레크 다음에 제어 피니언. 그 다음에 슬리브, 그 다음에 플런저 순으로 작동되면서 제어 피니언과 슬리브의 관계를 위치를 변화시켜서 분사량을 조절합니다. 자, 여기서 제어 레크가 나오는데 이 제어 레크는 조속기나 악셀레이터를 의해서 직선 운동을 제어 피니언에 전달해서 제어 피니언은 회전 운동을 하죠. 레크는 직선 운동을 하고 리미트 슬리브 내에 끼워져 연료가 최대 분사량 이상으로 분사되는 것을 방지한다. 너무 많으면 안 되면 거기 리미트 슬립에서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많은 연료가 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피니언, 플런저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제어 슬리브에 클럼프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서 제어 레크와 맞물려 있다. 변화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분사량을 이제 보겠는데요. 공부할 텐데 1번부터 4번 실린더까지 연료량이 똑같이 나가야 돼. 근데 하나가 좀 틀어졌어. 왜냐면 움직이는 제어 레크가 똑같이 4개가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가 약간 틀어져 갖고 연료 분사량이 다 틀리면 1번 실린더는 많이 들어서 꽝 터지고 2, 3, 4번 실린더는 조금 들어서 꽁 터지면 엔진에 파워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럼 쿵쾅쿵쾅 거려요. 그때에 연료량을 하나씩 조절할 때 그 피니언의 고정 볼트를 풀러서 피니언을 가지고 플런저와 피니언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쫙 맞추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출 때 바로 제어 슬립에 크램프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풀러서 조정한다. 레크의 직선 운동을 회전으로 변화시켜서 제어 슬립에 전달하는. 그래서 피니언은 고정되어 있는 볼트가 있다. 그 볼트로서 플런저의 위치를 또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제어 슬리브입니다. 제어 피니언의 회전 운동을 플런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플런저의 유효 행정을 변화시켜서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밸브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플런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럴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배럴 위에 연료가 나가는 출구에 요만한 밸브가 하나 또 있어요. 밸브가 요만큼 있는데 이 밸브에 밀봉을 딱 시켜주는 밀봉 면적의 너비가 한 1mm 될까? 한 1m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mm 되는 그 지름이 한 요 정도, 요 백목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두께가. 거기서 연료를 플런저가 꽉 쏴주고 나면은 이 딜리버리 밸브인데 이 딜리버리 밸브가 스프링에서 딱 늘려져 있어서 막고 있다가 올라가면서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연료가 올라가서 노즐에 공급이 되고 난 다음에 제어홈이 딱 빠지고 나면 해체가 되면은 딜리버리밸브가 어떻게 돼요? 다시 딱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료 누출이 없어야 되는데 이 밀봉 상태가 엄청나게 완벽합니다. 사실 요 하우징하고 요 딜리버리밸브를 손에다 놓고요. 막고서 딜리버리밸브 1mm밖에 안 되는 것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 손가락 이 면에서 흡입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1mm밖에 안 되는 그 유효 행정에서 엄청나게 흡입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밀봉 상태에 양호한데 이렇게 양호해야만이 연료를 보내고 차단할 때 일순간적으로 딱 차단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능이 약해져 버리면 연료가 어떻게 돼요? 쓱 나가 쓱 하다가 흘러버리면 이 노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후적이 발생해요. 후적. 이 후적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료 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조금씩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연료량을 후적이라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역할, 딜리버리의 밸브의 역할은 바로 노즐에서의 후적을 방지할 수 있다. 요거 필기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딜리버리 밸브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후적 방지 기능, 딜리버리 밸브. 분사 펌프 파이프를 통해서 분사 노즐에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분사 종료 후 연료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 내보냈던 연료가 다시 플런저로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거. 분사 펌프 내 잔압을 연료 분사 펌프의 70에서 80% 유지한다.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노즐에다 팍 쏴줬잖아요. 쏴주고 난 다음에 노즐에서는 자기가 쓸 만큼만 딱 쓰고서 딱 닫았잖아. 그 파이프가 분사 펌프에서부터 노즐까지 굉장히 높은 압력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걸 돌아오기 전에 딜리버리 밸브가 딱 닫아버리니까 파이프 내에는 압력이 걸려버리겠죠. 그걸 남아있는 압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잔압이라고 하는데 그 잔압은 연료 압력의 약 70에서 80% 정도까지도 남겨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다음번 공급할 때 신속하게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70에서 80% 정도까지도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밸브가 바로 딜리버리 밸브다. 그 면적이 높이가 한 1mm밖에 안 돼요. 그 밀봉 상태로서 딱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밸브죠. 그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분사 노즐에서의 후적을 방지한다. 잔압을 만들면서 후적을 방지하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각 세부적으로 딜리버리 밸브라든가 그 다음에 노즐, 분사 노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처럼 엔진 구동에 의해서 캠축이 돌고 여기에 플런저 탭핏이 있고요. 탭핏에 걸쳐서 플런저가 상하로 움직이죠. 이때 연료가 들어와서 분사 펌프로 들어와서 이 플런저의 요 공급 구멍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플런저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데 이때 요 경사진 요 면의 요 너비에 따라서 이 행정이 달라집니다. 이때 연료를 송출할 때 요 위에서 움직이는 요것이 바로 딜리버리 밸브입니다. 요 딜리버리 밸브가 연료를 쏴주고 난 다음에 딱 닫히죠. 그래서 후적을 방지하는 역할이 바로 요 딜리버리 밸브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죠. 예, 그래서 캠축과 플런저 배럴, 딜리버리 밸브 요걸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에는 조속기를 한번 볼까요? 이 조속기라는 것은 엔진의 회전 속도나 부하 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빨리 가면 연료량도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부하가 많이 걸리면 그만큼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료를 또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자동적으로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조속기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최고 회전 속도를 제어하고 저속 운전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속기에는 공기식 조속기와 기계식 조속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식 조속기는 전속도 조속기라고 해서 엔진 부하 변동에 따라 흡기 다기관의 진공으로 조절한다는 거. 흡기 다기관의 진공 조절. 그 다음에 기계식 조속기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캠축 끝에 설치된 원심추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변화로서 제어 래크에 전달해서 그 제어 래크가 연료 분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크게 공기식 조속기와 기계식 조속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조속기가 기계식 조속기와 공기식 조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조속기는 이 래크에 따라서 연료가 감소되고 연료가 증가되는 방향인데 보시면은 캠축이 돌다가 캠축이 돌 때에 원심추의 작동에 의해서 제어 래크를 제어한 다음에 제어 래크로서 연료를 감소하고 증가시키는 역할하고 공기식 조속기는 흡기 다기관의 진공에 의해서 다이어 프레임이 움직여서 여기서 제어 래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연료 증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조속기의 작동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분사량의 불균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4기통이면 4기통, 6기통이면 6기통 각 기통에 분사되는 분사량이 똑같이 들어가야지 만약에 1번 실린더는 이만큼 들어가고 4번 실린더는 조금 들어가고 그 차가 너무 심해버리면 각 실린더에서의 폭발의 압력 또한 틀려지겠죠.
따라서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틀려지면 그것이 얼마만큼 틀려지느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두는데 각 펌프 엘리먼트에서 송출하는 연료의 양은 제어 레크의 모든 위치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레크는 하나고 그 레크에 있는 슬리브, 제어 피니언들은 그 레크에 다 걸려있는 것들이 똑같은 위치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레크가 한번 움직이면 각 실린더에 분배되는 송출량도 같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틀려지게 되면 피니언의 고정 나사를 풀러서 우리가 연료량을 조금씩 조절을 하는데 일단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계시고요. 전 부하 운전에서 그러니까 저속이든 고속이든 전체 운전 부하에서 분산량의 불균일의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무부하 운전에서 분사량의 불균일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15%인데 여러분들 이 무부하 정도까지 모르셔도 되고 대략 3% 안에만 다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심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10%면. 그래서 평균 분사량을 가지고 하는데 평균 분사량의 허용 범위가 바로 3%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불균일이라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 불균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평균 분사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1번 실린더, 2번, 3번, 4번 실린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때 1번 실린더가 90cc, 2번 실린더가 91cc, 3번 실린더가 뭐 한 89cc, 그 다음에 4번 실린더가 뭐 90cc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균 분사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네 개를 전부 다 더해요. 이 네 개를. 이 나온 cc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인젝션 펌프 테스터기, 즉 이 노즐에서 쏟아지는 그 양을 검사하는 비커에다 검사하는 큰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 기계에서 가동시킬 때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 인젝션 펌프 테스터기를 직접 작동시켜서 분사량의 그 불균형을 직접 실습할 때 작동시켜 가지고 보는데 그때 스트로크, 그러니까 몇 스트로크, 몇 번을 쏴줄 것이냐, 1000스트로크이다 그러면 1000번을 쏴줬을 때 나오는 양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 또 500스트로크, 500. 그 다음에 그때 RPM은 뭐 800rpm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800rpm에 500스트로크일 때에 비커에 쏟아지는 연료의 분사량을 구하고 그 분사량을 직접 비커에서 재가지고 어떤 실린더에 들어가는 인젝터가 불량한지 또는 그 실린더를 수정해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내라라는 것이 바로 실기시험이에요. 그리고 기능사 쪽에서는 그렇게 직접 작동하는 그런 내용은 안 주고요. 노즐 시험 정도만 끝나는데 먼저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0스트로크에 뭐 1000rpm이다. 그것만 딱 시험을 해가지고 비커에 담겨져 있는 양을 보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필기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각 실린더에 쏟아졌던 연료의 양이 90, 91, 89, 90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네 개를 다 더하면은 총값에 4로 나누게 되면 평균 분사량이 나오죠. 그죠? 그 평균 분사량이 나와.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 안 나면 내가 봤을 때는 3% 안에서 들어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85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90, 91, 90 거의 비슷한데 85다. 그러면은 정답 몇 번이에요? 그냥 찍어도 돼.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3번 실린더 수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비슷할 때 아니면은 6기통을 주는 거야. 6기통을 주고 뭐 92 아니면 뭐 88 이렇게 주면은 사지선답에 보통 정비를 해야 되는 실린더가 몇 번과 몇 번 실린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보통 2개씩 적혀 있죠. 그러면 안 받아 알아. 우리가 통법으로 딱 보면은 제일 낮은 거, 제일 많은 거 어떨 거야? 92. 그러면 가나다라에 85, 92 적혀 있는 3번과 5번 실린더 싹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짐작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6개라면 6개를 전부 다 더해서 6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평균 분사량이 나오죠. 그죠? 이 평균 분사량에 플러스 곱하기 0.03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그 값을 가지고 이 평균 분사량에서 플러스 해보고 빼보는 거야. 그러면은 요때 나왔던 이 값을 가지고 여기서 플러스하고 빼주면은 얼마에서부터 얼마라는 이 한계가 나오죠. 그죠? 그 한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90은 요 안에 들어오고 91 들어오고 85 이쪽에 있어. 안 돼. 90 들어오고 92 이쪽 벗어났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하니까 평균 분사량 요 안에 들어오는 연료량이 해당되는 실린더는 괜찮은 거고 모자르거나 남는 실린더가 정비를 해야 되는 실린더예요. 그게 바로 평균 분사량을 구하는 방법이고 평균 분사량에서 불균율에 벗어나는 실린더 정비를 해야 되는 노즐이라든가
그런 해당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필기시험에 잘 나오니까 나중에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불균율, 마이너스 불균율이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필기시험에 그 정비하는 내용들을 제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타이머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타이머는 엔진 회전 속도에 따라서 연료의 분사 시기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엔진이 공회전일 때 하고 그 다음에 고속일 때 하고 분사 시기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엔진은 빨리 도는데 예를 들어서 TDC 전 10도 전에 분사를 했다 노즐이. 그런데 속도가 공회전일 땐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면 분사 시기가 10도면 너무 늦죠. 13도, 14도 전에 분사를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분사도 자동으로 엔진의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빨리빨리 TDC 전에 분사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타이머다. 그것이 바로 분사 시기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작동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흡입 쪽에서 연료 압력이 내려오면 이때 타이머 피스톤이 움직일 때에 분사되는 시기가 이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집니다. 틀어지면은 그때의 틀어진 만큼 분사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타이머의 작동 모습을 그림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 분사 파이프가 있습니다. 인젝션 펌프, 즉 불안자에서부터 노즐까지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는 반드시 강파이프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압 파이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펌프의 딜리버리 밸브 홀더와 분사 노즐 사이에 연결된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가 여러분들 기관을 딱 보시면은 분사 펌프가 앞쪽에 있다고 해서 1번 실린더가 앞쪽에 있겠죠. 4번은 저쪽에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6번은 또 저쪽에 있어. 그리고 이 분사 파이프가 1번은 짧고 6번은 저기까지 가고 길고 짧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연료의 송출 시기가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 분사 파이프들을 보면은 똑같아요. 길이가. 대신 가까이 있는 것은 꺾어서 들어가고 멀리 있는 것은 직선 형태로 가고 해서 전체 길이가 거의 다 같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는 가능한 짧고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사 파이프까지 여기까지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